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오전부터 꾸준히 고속도로에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 상황이 어떤지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네, 서울 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기엔 서울 요금소 상황이 괜찮아 보이는데 고속도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규성길 정체는 오늘 새벽 6시부터 시작돼 조금 더 막히는 모습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방금 전인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정체가 가장 심했다가 저녁까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승용차로 서울에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는 5시간 10분, 광주까지는 4시간 30분, 강릉까지는 2시간 50분이 걸립니다. CCTV 화면을 통해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 부근의 정체가 가장 심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 부근도 조금 전부터 차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분기점은 오전에 정체가 심해졌는데요. 현재는 다소 풀렸습니다. 이번 연휴가 열흘이나 되면서 차량이 분산돼 오늘 고속도로 정체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요금소에서 SBS 김혜민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초 한중일 등 아시아 순방에 나섭니다. 북한 문제 해법 논의가 핵심입니다. 특히 미중 정상 간 담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아시아 지역 5개 나라를 순방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한 뒤 베트남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와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11박 12일간의 일정입니다. 다만 국가별 세부 일정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 일정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순방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방의 가장 큰 목적이 북핵 해법 마련에 있음을 강조한 겁니다.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어서 미중 정상 간 담판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북한에 대해 연일 말폭탄을 쏟아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내놓을 대북 메시지도 관심사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정상들과 만나서는 북한과의 경제 외교 관계 단절 또는 축소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들과의 공정하고 상호적인 경제 관계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압력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군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추석 연휴에도 고도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연휴 기간에도 강화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군은 첨단 감시 정찰 자산으로 북한군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관찰하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 대응할 준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도널리 미 상원 의원은 현지 시간 어제 열린 미 의회 대북제재 이행 청문회에서 중국 대형은행 5곳이 북한 미사일 부품 제조사들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리 의원은 일부 북한 미사일에서 부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미사일 부품을 만든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중국은행 5곳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도널리 의원은 이들 중국은행 5곳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올해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지난해 2월 우리 군이 광명성을 회수해 분석한 결과 북한의 미사일 부품 조달에 중국 기업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최근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전염병 환자가 증가해 성묘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활순털 진드기가 옮기는 스스가무시증은 이달 들어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환자 1,277명 중 356명이 9월에 집중됐습니다. 작은 소피 참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 역시 올해 발생한 환자 173명 중 32명이 이달 발생했습니다. 진드기맥의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야외 활동을 할 때 긴 옷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오늘 저녁 7시 20분부터 8시 40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불꽃 축제에는 한국, 미국, 이탈리아 총 3개국 대표 연합팀이 참여해 총 10만여 발의 불꽃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을 위해 오후 2시부터 9시 30분까지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앞 약 1.6km 구간 양방향 전차로가 통제됩니다. 여의도 진입 차량이 몰려들 것으로 보이는 여의상류 IC는 탄력적으로 통제되며 63빌딩 앞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은 이용이 금지됩니다. 네, 연휴 첫날인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기온도 크게 올라서 낮 동안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시기에도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 4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서해안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남부지방 가을비치고는 다소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남부와 제주 산간, 전남 해안 지방은 최고 100mm 이상, 남부와 제주 지역은 20에서 70mm, 서울, 경기와 수도권과 영서 지방은 3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벼락을 동반하겠고요.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비는 모레 오후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 안으로는 오늘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은 26도, 태백 22도, 전주와 대전, 대구 역시 26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월요일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 지방은 추석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